네, 안녕하세요. 테스에 풀어주는 남자 테플람 오늘 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지대 조동 교수님께서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고생은 아니고요. 이제 지금 이제 즐거웁니다. 그리고 테플라, 참 이름을 잘 지었는데 테스를 풀어주는 남자, 그죠? 남자 교수. 그래서 교수를 빼고 테플라. 네. 벌써 세 번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거 이제 꾸준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테스트를 준비하는 우리 대학생들 좀 눈여겨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 기부하는 거니까 여러분을 이제 사실은 이제 후원하는 조그만 어떤 이제 그 지식 기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진행합시다. 네,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의 상황 중 비교 우위의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것은 비교 우위. 네, 근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게 공부는요 좀 즐겁게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그냥 뭐 머리껏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즐겁게. 경제는 사실 이제 논리니까. 그래서 비교 우위가 이제 아닌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타이거 우즈는 잔디를 깎을 수 있지만 골프 연습을 한다. 맞죠? 네,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수는 논문을 집필하고 연구 조교는 자료를 수집한다. 맞죠? 이게 거꾸로 된 비극입니다. 남편은 바깥에서, 네, 그 다음에 부인은 집에서. 이것도 사실은 분업의 원리죠. 네, 그리고 비교 우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네요. 남자는 산에서, 그 다음에 여자는 집에서. 그죠? 네. 사냥을 하고 아이를 이제 기른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사장은 사업 결정을 하고 비서는 커피로 고객을 접대한다. 네,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 이거는 이제 뭐 비교 우위는 아니고요. 요게 해당되는 거는 뭐 글쎄 뭐 딱이 좀 떠오르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협동을 해서 좋다 그렇게 정도 협동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 사례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그러니까 이제 마켓 페일러인데 굉장히 뭐 그 시장은 그냥 늘 실패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구분되는 게 정보가 이제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죠 사람들한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점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공공재적인 게 있고 이제 외부 효과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실패를 이제 가져오는 요인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첫 번째, 좋은 품질의 중고차도 거래가 부진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 말에 맞다 틀리다. 물론 부진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좋은 품질의 중고차는 이제 정보가 뭐죠? 그 비대칭이 아니라면 잘 팔려야 되는데 비대칭이니까 이 좋은 중고차를 모르는 거죠. 따라서 부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장 실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이 강의를 모르는 것도 정말 비대칭이에요. 빨리 이런 비대칭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그 다음 하나 건너뛰고요. 애플사는 아이폰 4G가 인기를 끌자 판매량을 좀 감축하려 한다. 요것도 사실 개인 기업에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왜? 네. 인기 있으니까 조금 생산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독점적인 요소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이제 시장 실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에 관해 에어컨을 이제 높이 해서 이장에 모금 활동을 이제 펼친다. 이거 왜 선뜻 이렇게 누가 기사를 안 하죠? 이건 뭐냐면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은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거를 n분의 1 나눌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공공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업의 참여 저조로 핵융합기를 이용한 기초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 요거는 조금 사실 이렇게 선뜻 그러니까 이렇게 산뜻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도네이트를 하는 기업에서 볼 때는 이제 간접적인 효과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사실 돌아오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핵융합기에 뭐 이용한 기초 연구 성과를 올리는데 도네이트를 할 만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시장 실패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유한 동네에 가로등이 더 많이 설치된 것을 이제 조사했다. 이거는 뭐 상관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만약 지방자치가 완벽하다면은 지방세는 전부 다 그 지역 주민의 웰페어를 위해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시장 실패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고요. 네. 세 번째는 그냥 그 용어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계용 체감의 법칙과 비교 우위의 법칙 네. 연결된 걸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하면은 여기 뭐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 뷔페 가서 말이죠. 제일 좋아하는 거 먼저 먹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하는 거 먹는 건데 이게 다 뭐냐? 결국은 한계형이 체감안 되는 거죠. 그렇죠. 좋아하는 배는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디저트부터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에피타이저를 먹고 그다음 이제 메인을 식욕을 이제 먹고. 붓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거꾸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좋아하는 걸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한다. 여기서 초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샐러드. 요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게 보기 보면 말이죠. 그 성지는 통닭을 한 마리에 6,000원, 두 마리에는 10,000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 이게 절묘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면 이제 12,000원인데 사실은 왜 한 마리는 6,000원 선뜻 낼 수 있는데 두 마리는 10,000원을 낼 수밖에 없죠. 그건 두 번째 그 통닭에서 오는 것이 뭐죠? 별로 없다는 거예요, 효용이. 줄어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00원, 그 다음에 6,000원보다 적은 그런 이제 가격만 지불할 수 있으니까 두 마리는 10,000원만 지불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이죠. 이것도 전부 다 뭐냐면 이제 한계 효용에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종의 번식이라는 생물학적 기준으로 볼 때 사자보다 개미가 더 성공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주장은 오류이다. 라는 진화론적 시각을 기업에 적용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주장은? 아주 참 좋은 문제 같아요. 네. 네, 저도 이런 문제를 좀 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뭐 실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비유가 되는 그런 건데 좀 시사하는 게 맞죠. 솔직히 개미는 뭐 2억 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개미는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그 보면은 사실은 좀 크잖아요. 보면 힘도 세지만. 근데 개미는 뭐 조그맣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살아남은 건 강자인데 사자보다 개미가 더 강자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대기업이 무슨 뭐 강자고 뭐 중소기업이 약자다 그게 아니에요. 탄탄한 기업이 작더라도 탄탄한 기업이 강자고 그죠. 뭐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도 무슨 뭐 부실한 재벌 많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크다고 그 다음에 뭐 자동적으로 강자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보기를 보면은요, 보세요. 재벌급 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은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건 전형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네. 이대로 하면은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 계약은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또 오해죠. 보면. 그러니까 사자가 약하다고 해주면 위에서 안 들어가면 생물학적으로 오랫동안 못 살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개미가 더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또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사전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공정 경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그 사전적으로 동일한 경쟁을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죠. 뭐 사회를 새로 짓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새로 구성하자 몰라도 이미 기존 질서에 태어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거 공정 경쟁을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뭐죠? 우리가 경쟁 조건을 내세우면은 거기에 아닌 사람은 다 빠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장거리를 달리기에 적합한 사람들만 모이죠. 어디에? 마라톤에. 그죠? 100m 뭐죠? 100m에 적합한 사람은 모여요. 따라서 사후적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조건의 사람이 모이는 거지 사전에 누구누구만 모여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1896년 뉴욕 증시 다우지수 12개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G만 살아남아서 강자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은 틀린 거고요. 네. 그건 하나 봐두세요. 1896년 뉴욕 증시 다우지수 12개 중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요거는 팩트니까 G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뭐냐 기업의 생존은 효율의 문제지 그렇죠? 크게 문제는 아닌 문제가 아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매월 평균 6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철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사를 차리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여행사를 창업했을 때 예상되는 월 매출은 1천만 원 이상으로 기대되고 있다. 월 비용은 매출에 관계없이 5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자, 여행사 개설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 금방 여러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보면요,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기회 비용하고 이제 회계약적 비용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대로 하면은 이제 기존에 어떤 월급 받는 그 자리를 이렇게 박차고 나와야 개인 재형을 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뭐냐면 이제 예전에 받던 월급을 박차고 나와서 자영을 하는 순간에 이미 뭐죠?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회계학적인 이윤에서 그걸 빼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회계학적인 이유는 그게 숫자적으로는 정확히 보이지만 개념적으로는 사실 많이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자산 숫자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 전 직장에서 봤던 것을 지금 못 받으니까 받습니다. 그것까지 비용 개념에 집어넣고 이익을 계산할 때 그것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경제학적 개념에서 이윤이 회계학적 개념에서 이윤보다 훨씬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거죠. 네. 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정부가 재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열릴 때 이자율과 환율 그리고 경상수지에 미칩니다. 요거를 이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재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경상수지 다 걸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이 걸리니까 한번 좀 풀어볼만 하더라고요. 지문이 뭐냐면은 재정 자금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린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 못 걷고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자금을 확보한다 그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국채를 발행하면 뭐죠? 인수가 돼야 돼,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유리한 조건으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죠? 싸게 팔면 팔리는 거죠, 그렇죠? 국채를, 그죠? 네. 그러면 국채를 싸게 판다는 뭐죠? 반대로 가니까 이자율을 많이 주. 그렇죠. 높아진다. 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상승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죠? 이자율 높으면은 뭐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뭐죠? 원화 표시로 된 금융자산을 가지면 이자를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도나도 뭐죠? 달러를 갖고 가서 원화로 바꿔 가기 때문에 달러는 흔하단 말이에요. 그죠? 달러가 흔하니까 달러가 뭐죠? 흔하면서 원화 가치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환율은 이제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거꾸로 되는데 네. 1,100원이 뭐 900원 된다 하면은 뭐죠? 환율은 하락한 거죠. 원화 가치는 상승한 거고.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는 당연히 뭐죠? 불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비싸지면은 원화 가치를 표시된 수출, 그죠? 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비싸지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문대로 하면은 이자율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원화는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이제 뭐죠? 흑자가 이제 그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네. 네,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지난해 버스 요금이 크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요인은 변하지 않았다면 이 보도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들하면 말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제 만드기 부부가 파를 심었어요. 마늘 심었다고요. 네. 풍작이에요, 풍작. 그래갖고 너무 기분 좋아. 그래갖고 이제 가전제품을 갖다 월급을 샀어요. 무슨 생각이었죠? 마늘을 뽑아다가 팔면은 충분히 이거 되겠다. 되겠다 했는데, 이거 웬걸? 풍작인데 뭐죠? 수입이 줄어요. 그럼 뭐냐면 이제 풍작이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더 팔리는 것보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량 곱하기 그다음에 가격으로서의 수입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탄력성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다시 하면은 버스 요금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수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며칠은 아마 그럴 거예요. 택시 요금도 기본요금 올라가면은요. 네. 한 번 탈 때마다 뭐죠? 수입은 더 잡히는데 사람이 안 타요. 따라서 하루 종일 뭐죠? 수입을 다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지만은 뭐죠? 수입은 수입은 줄었다. 왜 줄었죠? 이용을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덜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재화 가격이 올라간 것 이상으로 그죠? 소비자들이 해당되는 재화나 서비스 그 소비를 줄이면은 곱하기 이하 수입은 이제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 이제 탄력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 번째네요. 네. 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번. 아까랑 좀 비슷한 문제인데요. 다음 네. 중 시장 실패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한 번 더 복습 겸해서 보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보기부터 보면요. 성능이 불투명한 중고차는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시장 실패에서 그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정보 비대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연구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그 시장 실패가 없다면 뭐죠?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것만큼 되면 적정 수준이 되는 건데 개인에서 볼 때 뭡니까 이제 뭐 투자는 됐지만 수익이 이제 분명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뭔가 투자가 되는데 수익이 안 들어온다면 그 시장 자체가
뭐 불투명하고 다시 시장 자체가 기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본 대로 아이폰을 독점 생산하고 있는 애플사가 판매량을 낮은 수준으로 이제 제한했다. 이것도 이제 결국 품귀 현상을 이제 통해서 브랜드를 높이는 전략도 돼요. 어디 보면은 일부러 그렇게 그런 것 같은데 어디 빵집 가면은 오후 4시에 빵이 다 떨어져? 그럼 왜 그럴까?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빵이 잘 팔린다? 그럼 뭐죠? 빵을 안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뭐죠? 빵이 빨리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거야,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 빵을 사기 위해서 빨리빨리 가고 빨리빨리 점점 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독점력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국부적인 그런 이제 독점력이지만은 그런 이제 지배를 행사할 수 있다면 수량을 좀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쁜 여학생들이 미팅에 자주 갈 것 같아요? 적게 갈 것 같아요?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나는 적게 갈 것 같은데. 하여튼 건 좀 봅시다. 우리 그 신팀장이 웃잖아. 그 이쁜 저 팀장한테 물어보면 나중에. 네, 그렇게 하고 좀 더 보면은 여기에 아까 그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놀이터를 만들려는데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좀 공공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탄소 배출권이 설정되면서 대기 오염 수준이 낮아졌다. 이거는 이제 좀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 중 성격이 같은 것끼리 올바르게 분류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하고, 그렇죠?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종로길을 따라서 가는 거, 그렇죠? 종로에서 아니면 뭐죠? 청계천으로 옮겨가는 건 다르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곡선을 따라서 가는 것과 곡선 자체 이동하는 거, 이거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시험 문제라기보다도 개념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 있는데, 여기 보게 보면 농산물 가격이 오르자 농산물 수요가 줄었다. 이거는 뭐죠? 그야말로 주어진 수요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에서. 네, 콩나물이 비싸지면 뭐죠? 콩나물을 우리 줄인다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같은 거를 우리 이제 미리 묶어서 보겠는데요. 그 임금 상승으로 노동 수요가 줄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금이 비싸지면은 뭐예요? 고용하는 쪽에서는 비싼 걸 피하잖아요. 그럼 뭐죠? 비싼 걸 피하니까 기계로 대체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줄이고 기계로 대체하는 거. 그렇죠. 또 주어진 노동의 어떤 이제 그 수요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봐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상승하자 외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비싸지고 싸지고 이제 뭐 똑같은 얘기예요. 보면 그러니까 배추값이 비싸지면 배추를 피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보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환율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환에 대한 가격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시기에 어떤 그렇게 그래프 자체 이동하는 걸 좀 찾아보면은 임금 상승은 농산물 수요를 늘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의 상승은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종전의 소득이 작을 때는 안 팔리던 유기농 채소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상의 한 점, 예? 해당될 유기농의 수요가 이것이 바깥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면 육류 가격 상승으로 농산물 수요가 늘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습니까? 농산물 수요가 늘어납니까?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이건 좀 문제가 이건 좀 약간 특이한데, 그러니까 약간 좀 실수한 것 같아. 그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삼겹살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삼겹살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먹죠? 우리가 상추 싸 먹는단 말이야. 따라서 상추를 재배해서 날려야 맞죠. 그죠? 배추값이 비싸지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 좀 잘못됐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보완되는 거. 그러니까 엉뚱한데 이제 그 불똥이 튀는 거죠. 예전에 뭐 불과 얼마 전 같은데 되게 하여튼 상치가 비쌌어요. 그래갖고 우리 뭐예요? 상추에다가 삼겹살을 싸먹는데 거꾸로 삼겹살에 상치를 싸먹는다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네. 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의 자연 실업률은 3.5%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자 2010년 6월 현재의 실업률은 3.5%다. 자연 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지금 상태에서의 재정 지출 확대는 다음 중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 필립스 곡선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벌써 듣는 순간에. 근데 이제 필립스 곡선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트레이드업이죠. 만약에 이제 인프레를 갖다 이제 우리가 부추기면은 네. 실업은 줄어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인프레를 좀 잡으려면 뭐죠? 뭔가 수요를 줄여야 되니까 사실
그 충격이 노동시장에 와그래갖고 실업률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는 뭐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쁜 여학생이 또 성깔도 있잖아요. 그러죠. 뭐 능력 있는 남자가 또 뭐 조금 힘이 없어. 뭐 아니 머리 좋은 남자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반대인데 이게 뭐냐 주어진 어떤 시점에서요. 이게 예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고려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건데 예상 인플레이션이 고려되면은 그런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그 자연 실업률은 뭐냐면은 이제 뭐 도저히 낮출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적인 그 뭐랄까 경제 운영 하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뭐죠 불가피한 실업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하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3.5는 이제 일종 잠재 뭐 실업률 또는 자연 실업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3.5% 이하를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 확대를 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실업률이 안 낮아져. 따라서 인플레만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는 이제 뭐 재정 지출을 갖다 늘려갖고 실업률을 낮추니까 인플레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트레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재정 지출 확대는 뭐죠? 바보 짓을 한 거죠. 실업률은 못 낮추고 인플레이션율만 이제 높이는 그런 이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단기 구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과거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뭐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시간의 감에 따라서 그 예상 인플레이션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에서는 이제 과거 인플레이션율이 현재 미치는 어떤 그런 효과만 픽업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장의 진입 장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간단한 문제 같은데 좀 함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함의. 그러니까 진입 장벽에 해당되지 않는 거. 예? 특허는 어떻게 보면은 진입 장벽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네. 특허 제도를 우리가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 발전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뒤떨어지는. 특허를 내는 뭐 배타적인 어떤 이제 그 이용권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발견했었고 내가 발명했으니 나만 이용한다. 남이 하려면 뭐지 나한테 돈을 내고 사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전형적인 이제 진입 장벽인데 이 자체는 무해한 거죠. 그죠? 해롭지는 않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격증도 마찬가지죠. 사실 자격증 없다면은 뭐 이거 규제화는 안 해. 이거 큰일 나요 보면 아무나 가르치면 어떻게 해. 변호사. 곤란하죠. 그런데 우리 가끔 이제 어떤 무슨 그 교육 거기 노동자라고 이렇게 이게 안 어울리는 그런 사실 교육은 교육자들 노동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조금 좀 그 정규 사범대학교 나오신 분들의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이런 강의 좀 들으시고 조금 자기 행태 좀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로 시작하던데 잘 모르겠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규모의 경제. 이것도 사실 진입장벽에 해당되는 거죠. 진입장벽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모의 경제를 이제 크게 하면은, 누리면은 이제,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누리면은 새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이제 전복일 갖고 좀 그 항공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조그만 무슨 프로펠러 달린 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이제 기득권을 이제 가진 쪽이죠. 그래서 이게 기득권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와서 뭐죠? 시장을 갖다 뭐죠? 가진 거예요. 선점한 거예요. 네, 그걸 갖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기득권이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로 특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차별은 다른 걸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혀 시장의 진입장벽하고는 이제 무해한 거죠. 네. 다음은 16번입니다. 기업이 비용 극소화를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인가? 여기 이제 지문은 짧은데요. 이 문제를 선택한 게 뭐냐면 기업이 비용 극소화를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여기 이제 하나씩 이제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윤의 자동적인 극대화. 이게 이제 이거는 좀 엉뚱한 얘기죠. 비용 극소화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요.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토톨로지 같아 보면요. 그러니까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됐죠? 뭔가 비용을 낮췄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비용을 낮춘 결과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진 건데 이건 이제 전후가 좀 바뀐 거죠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좀 근데 이거는 쉬운 문제니까 일부러 이제 수험생들한테 확 버리게 하는 그런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대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거예요. 그건 무슨 뭐 있으나마나한 그런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미래의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비용 감축. 비용 감축하는 건 이거는 비용 복사하고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보냐면은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을 위해서 미리미리, 그죠? 미리미리 돈을 갖다 절약할 수 있게 비용을 절약하자는 건데 이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선점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취재 품질을 충족한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무관하죠. 네. 무관한데 이두 번째가 남았는데 필요한 생산 요소들 간의 대처 관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왜 그럴까 이렇게 좀 무관한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필요한 생산 요소들 간의 대처 관계가 뭐죠 이게? 대체 탄력성 높아지면 뭐죠? 생산 요소들 간 대체 탄력성 높아지면 뭡니까? 비용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인건비 비싸지는데 기계는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뭐 노동하고 그다음에 뭐 자본 간에 뿐만 아니라 뭐 생산 요소들 간에도 보면은 싸고 그다음에 좀 질 좋은 거하고 뭐 비싼 거 이런 걸 좀 쉽게 스위치할 수 있으면 이제 비용이 이제 뭐죠? 훨씬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생산 요소들 간 대체 관계가 이것이 뭐죠? 커지는 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다음 18번입니다. 자연 독점의 특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연 독점. 자연 독점인데요. 그 뭐 우리가 이제 독점하면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모노폴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어떤 자연 독점 아니고 독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네. 예. 예컨대 보면은 우리 다 아시겠지만 수력 발전소 같은 거 보면은 뭐 동네마다 한강에 수력 발전소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규모의 경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대규모 생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생산을 크게 늘리면 뭐죠? 그만큼 이제 평균 비용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새로운 진입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거니까 그런 특성을 가진 재화는 저절로 자연 독점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보기가 개별 기업 간 최소 효율 규모가 차이가 크고 시장 수요가 큰 경우에는 자연 독점이 된다. 이건 뭐 전형적인 뭐 맞는 보기죠. 네. 그리고 개별 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자연 독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연 독점 하에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즉 수요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될 경우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한계 비용 가격 설정, 그러니까 가격하고 뭐죠? 다시요. 이 가격을 한계 비용에 이제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그 경제학 배우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평균 가격이 다시 평균 비용이 내려가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한계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따라서 한계 비용하고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갖다 맞추면은 소비자가 낸, 그죠? 따라서 생산자가 받게 되는 그런 보상 갖고 평균 비용을 맞출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차이만큼 이제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걸 갖다 이제 대신 이제 벌충해 주면은 한계 비용하고 가격이 맞게끔 할 수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자연 독점은 경쟁을 통해서 경쟁 상대방을 몰아내고 사후적으로 독점적 위치에 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자연 독점은 경쟁을 통해서 한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경쟁 상대방을 몰아내고 사후적으로 독점적 위치에 오른 거예요. 이게 맞는 해석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 남는 보기가 뭐냐면은 1번입니다. 진입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해당 재화의 시장 구조를 독점해서 경쟁 시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이거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진입 장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진입 장벽이 없어요. 네. 없는데 이제 와서 크게 장사를 하면은, 그죠? 나중에 들어서 장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자연 독점이 된다는 거죠. 수력 발전소 같은 것도 뭐 누가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한다,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싸들고 와서 이미 발전을 한다면은 새로운 기업에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요. 따라서 진입 장벽이 있고 없고로 착각하기 쉽고, 그러고 이게 자연 독점에서는 경쟁이 없는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아주 고민을 거듭한 그런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경우 5번에 동그라미 치고 맞췄다 생각하기 힘든 거죠. 네.
정반대입니다. 맞지 않았다 이게 맞습니다. 네, 다음은 20번입니다. 케인스의 절약의 역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절약의 역설. 그러니까 뭐 그 많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케인즈 뭐 옛날 분입니다. 지금도 케인즈 미봉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건데 정부가 모든 걸 책임져 줄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만 하더라도 뭐 2차 대전 때 케인즈 경제학이 그때 풍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후에 아주 그냥 뭐 케인지안의 경제학이 그냥 전 세계 휩쓸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2차 그 대전 그때도 보면 이제 수요가 많아갖고 이제 뭐 실업을 다 구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회비용이 많은 거죠 지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제로 들어보면은 이게 절약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패러독스 오브 스리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약하면 좋잖아요. 근데 절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요? 소비가 줄어드는. 그렇죠.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수가 침체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한테는 뭐죠? 절약이 좋은데 전체로 볼 때는 그 소비가 줄어서 경제가 순환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학부에서도 강의할 때 보면 이 절약의 역설을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은 현 사회 보면은 이제 뭐 금방 태어난 사람부터 내일 돌아가실 분까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령별로 다 달라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신혼 살림 차린, 그죠? 거기는 절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적설이 아니에요. 절약해야 되고, 그 대신 뭐죠? 50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그분은 소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약하는 세대가 있고, 또 돈을 쓰는 세대가 있으니까 저절로 총합은 뭐죠? 들쭉날쭉이 합쳐져요. 그래갖고 소득이 평균적으로 커지면 전체 소비가 늘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연령에 관계없이 전부 다 소비를 안 했을 때 하는 얘기가 절약의 역설이죠. 근데 현실로는 이렇게 누가 짜고 하는 건 안 해보면요. 돈 쓰시란 말이 있으면요. 그 돈이 있는 세대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약해야 되는 세대는 절약을 해야죠. 그래야 뭡니까? 빨리 전세에서 이제 집을 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반지하에서 위로 올라오고, 그때는 뭐 절약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지금 절약해야 되는 분한테 절약의 역설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큰일 나요. 제가 화가 나는 뭐냐면, 반전세에 살면서 말이야. 왜 그 3천만 원짜리 SUV를 끌고 다녀? 그런 얘기야.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반전세 살면서 말이야. 그 절약해서 나중에 반전세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죠. 네, 지상으로. 네,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그 정보 비대칭에 대한 시장 이론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보 비대칭에 대한 다음 설명이나 사례 중 맞지 않는 것들. 맞지 않는 것, 그죠? 맞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방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줄도 그어져 있는데, 정보 비대칭은 이제 서로들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는 쪽이 있고 모르는 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네가 모르고, 그렇죠? 네. 네가 아는 것을 내가 또 모르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커먼 날리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예요.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사과를 좋아하는 거, 그걸 내가 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훈 씨가 사과를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 커먼 날리지 되면은 사과를 좋아한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영훈이가 사과를 좋아하는 걸 알고 내가 영훈이가 사과를 좋아하는 거 그 사실을 영훈 씨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럼 커먼 날리죠, 이게. 근데 이게 드물어 보면은. 예. 남녀간의 사랑도 잘 안 돼 보면 이게 이 마음은 몰라죠. 내가 너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 이게 몰라 도대체. 그건 완전히 그거는 저거 그 엄밀한 정보 비대칭이야. 내가 널 좋아하는 걸 네가 알아야 그죠? 이게 정보 대칭이 되는 건데. 네, 그렇다 치고 하나씩 보면은 뭐 맞지 않는 건데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모르니까 엉뚱한 걸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전형적으로 뭐냐면 이제 거기에 번들을 한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딱 사고 나는 순간부터 뭐 집이 새, 뭐 엔진오일이 새고 말이야. 그냥 뭐 창문이 안 올라가고 말이죠. 뭐 이런 거. 뭐 두 번째 그거는 중고차 시장의 레몬 문제가 이 레몬 문제라는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제 겉으로 멀쩡한데 그냥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자동차들 말이죠. 세차 깨끗이 한다고 누구든지 차팔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을 레몬 마켓으로. 레몬 마켓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건데 다시 구직자를 평가할 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스펙을 쌓는 건 뭐냐면요. 상대는 나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당신이 나를 고용하면 내가 얼마나 일 잘하는 걸 당신이 몰라. 따라서 난 경쟁자와 달리 난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안 한 뭐죠? 뭐 토플도 했고 저 사람이 안 간 뭐죠? 해외여행도 했고 뭐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으로 가는 건데
스펙으로 가다 보니까 다 똑같아지는 거죠. 보면 그게 또 비극입니다. 보면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 그 구직자를 평가할 때 스펙에 이제 의존하는 것도 이게 완전히 이제 정보 비대칭이죠. 그래서 스펙을 통해서 나는 남과 다르다라는 신호를 뭐죠? 시그널링 하는 거죠. 시그널링.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예전에 뭐 경험을 이제 살려보면 해당이 여기도 됐구나.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이제 그 장인 내일분한테 가서 인사 아주 깍듯하게 하잖아요. 그때 네. 뭐죠? 나는 보통 신랑감이 아닙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스펙이 성실하고요. 그죠? 뭐 이런 거야. 보면은 뭐 한 번 울지도 않았고 태어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남과 다르다. 왜냐면 장인이 나를 모르잖아. 내 딸을 뭐죠? 제대로 이게 고생 안 시킬지 모르는 분한테는 확신을 줄래니까 스펙에 해당되는 말이죠. 뭐 군대도 갔다 왔고, 그죠? 뭐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갖고 의지도 단단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배당금 액수를 통해서 증시 참여자들에게 기업 경영 상태를 알려준다. 이것도 참 굉장히 아주 미묘한 그 보기인데 맞긴 맞아요. 배당금 액수를 통해서 경영 상태를 알려주는데 이것 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속이는 것도 되고 무리하게 배당을 한다. 무리하게. 왜? 뭐를 위해서? 마치 뭐죠? 별로 부실한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 배당을 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걸 모아갖고 한 번 배당하고 쫄딱 망할 수 있는 회사인데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비대칭에서 오는 건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 해당되고 그래서 그 세 번째가 남는데요. 여기에 제3세계 시장에서 대출금리가 낮게 그러니까 뭐 제3시장의 대출금리라는 게 은행이 뭐 바로 주는 건 아닌데 이제 국제금융기관에서 이제 뭐 사채를 그러니까 회사채를 삼성전자 회사채 발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국채를 발행할 때 이제 가상금리가 넣고있잖아요. 제3세계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정보 비대칭은 아니야. 다 알아요. 우리는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비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해왔던 김미란 씨는 올해 결혼을 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이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는 블랭크가 됐으며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실업률은 이렇게 변했다. 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게 좀 문제를 잘 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뭐 꼭 어려운 문제만 내서 좋은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이제 김미란 씨가 전업주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였죠? 직장 생활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실업률이 어떻게 되겠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거 보자 말이에요. 일단 경제활동 인구는 이제 줄었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네.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네?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활동 참가 비율도 좀 줄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업률인데 보면은 자칫하면 뭐냐면은 뭐 주부로 갔으니까 이제 실업자가 늘지는 않았죠.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실업률은 변함이 그러니까 없나요? 어떤 게 잘못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김미란 씨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실업자가 조금 줄었습니까? 실업자는 그대로예요. 네. 그렇죠,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뭐냐면은 실업률이 뭡니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분자는 그대로예요, 분자는. 그러니까 김미란 씨가 지금 그 전업주부가 됐다고 좀 실업자 늘었습니까? 그대로. 그런데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잖아요. 네. 따라서 분모가 주니까 실업자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실업률은 높아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정교한 문제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뭐 실업자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 실업률, 그죠? 예, 실업률 나오면 이거는 이제 증가됐다고 봅니다. 이게 실업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실업률은 증가된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변하지 않고 실업률이 증가된다? 또 굉장히 함정이죠, 이게. 네. 이게 맞는 거예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더 보시면은 여기 23번인데 이 그림이 있어서 이제 바로 좀 뭐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구제역 걸린 소를 대량으로 폐사하다 보니까 이제 소고기 식당에 손님이 이제 또 끊어질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그림으로 그리자는 얘기예요. 수요 공급.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되는 그 또 팩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역에 이제 그 걸려갖고 소를 폐기했단 말이에요. 폐사. 그렇죠? 그러면은 소고기가 뭐죠? 그만큼 덜 이제 방출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뭐죠? 우상향하는데 그것이 왼쪽으로, 그렇죠? 왼쪽으로 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소고기가 뭐예요? 지금 이게 뭐 파동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겠어요? 대신 뭘 먹어? 돼지고기. 그렇죠. 그러니까 먹겠지. 소비가 줄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뭐죠? 디맨드 커브가 뭐죠? 이것이 안으로 줄고, 네. 그 다음에 공급 곡선도 뭐죠? 지금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다. 그러니까 몰라요, 가격은 이게. 만약에 소비가 줄어드는 것보다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면 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